자, 반갑습니다. 수투, 청기누설 1주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 스터디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중에서도 필수적으로 아이들한테 예제를 갖다가 설명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기본 개념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보고 같이 얘기를 갖다가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인데요. 자, 1번 문제는 자,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학교 서술형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반드시 수렴하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써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얼렁뚱땅 풀어서 답은 맞았겠지만 실제로 점수를 갖다가 못 받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x가 1로 다가갈 때, 자, x가 1로 갈 때, 자, fx의 극한값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무한대로 발산한대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하고 2배의 gx의 극한값이 3으로 간대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1번이 친절하게 나와 있죠. 사실 근데 1번이 안 나와 있더라 하더라도 이 2번을 갖다가 바로 소수를 갖다가 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자, 반드시 수렴하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써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어떤 hx 여기 잡아 놓으면 x가 1로 갈 때 hx의 극한값이 3으로 간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반드시 서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fx 마이너스 2배 gx가 hx로 다가간다. hx다. 그러면 여기서 1로 다가갈 때 hx가 이제 무한대이지만 양변을 fx로 나눠주시면 다음과 같은 요식을 갖다가 하나 뽑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 녀석. 네. 자, 그리고 요 녀석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x가 1로 갈 때 요 녀석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fx분의 gx네요. 네. 자, 그럼 얼마가 나올까요? 네, 넘겨서 2분의 1배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자, 2분의 1배에 1 빼기, 네, fx분의 hx다. 요렇게 뽑아서 수렴하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요 녀석이 무한대로 가죠. x가 1로 갈 때. 요 녀석은 얼마로 간다고 그랬나요? 3으로 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하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1로 간다. 그래서 그 한값이 2분의 1이다.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분모 분자를 누구로 나눠서 fx로 나눠서 fx분의 gx의 극한값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고 수렴하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써서 반드시 서술해 주셔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자, 어렵지 않죠? 네, 아주 쉬운 문제인데 제가 이제 약간 어떤 팁을 갖다가 있어서 한번 보자고 한 문제고요. 자, 보통 이제 무리식 형태의 극한값 같은 경우에는 유리화를 갖다가 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그 결론을 갖다가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약간 이제 시간을 좀 절약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2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여기 미지수가 들어가 있더라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기본 테크닉 중에 하나라서 한번 보자고 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를 혈례를 곱해서 유리화를 갖다가 분자의 유리화를 해주죠. 근데 실제로 이 문제를 갖다가 보시면 얘는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x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에다가 무언가 정도의 상수 정도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차피 유리화를 갖다가 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얘 유리화를 갖다가 확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 상수 부분은 어차피 무시가 돼 버리죠. 왜냐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데 세모 부분이 상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이 상수 부분은 없는 거하고 같아요. 극한에서는요. 그래서 사실은 유리화를 할 필요도 없이 이거에서 이거를 뺀 게 답이다.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개수가 a였다. 그럼 이제 극한값이 2분의 a가 되겠죠. 실제로 이제 중간 가정에서 뭐 이렇게 단일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와도 상관이 없지만
중간 가정에 나왔을 때 그 가정을 조금 생략하는 가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이제 대칭축 값만 좀 뽑아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같이 곱해 주셔야겠죠. 자,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항함수 fx라고 나와 있고요.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와 있고, x가 0보다 큰 쪽으로 다가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녀석이 x3승 곱하기 fx분의 1 그리고 빼기 1 그리고 x3승 더하기 x, 이 녀석의 극한값이 5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보면 여기 지금 x분의 1 때문에 문제가 될 건데요. 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의 극한값은 사실은 두 개예요. 0보다 큰 쪽으로 가는 거냐 작은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무한대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가 있죠. 수렴하는 값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0 플러스라고 나와 있을 때, 0이라고 나와 있으면 둘 다 따져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 0 플러스로 다가갈 때는 요 녀석이 뭐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약간 치환을 해서 푸는 건데, x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을 t로 치환을 해서, 자, 주어져 있는 준식이를 t가 무한대로 간다로 바꿔버리고, 자, 이게 지금 t가 되는데 여긴 t 3승분의 1이고 t 3승분의 1이고 t분의 1인 거니까 분모 분자를 갖다가 t 3승으로 곱해서 식을 갖다가 조금 정리를 해주면, 자,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는 t 제곱이 자 5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소리입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구조이고, 그래서 얘 극한값이 다항함수인데 존재하려면 같은 차수여야 하니까 ft를 x로 바꾼 fx는, 자, 여기 3승이 없어져야 되니까 x3승이 있고요.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를 갖다가 비교해 주시면 여기가 5x 제곱에 나머지 거는 내가 몰라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주어져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자, x가 1로 다가갈 때, 자, 분모는 제가 인수분해하면서 쓸게요. 자, 요렇게 구조가 될 거고, 자, 분자는 이제 누구냐면 fx인데, fx가 지금 실제로 보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가야지 극한값이 나오기 때문에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 집어넣고 넣고 인수분해를 하시는데, 그냥 요거는 이제 나누 결과인 거니까 결국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가 목만 나오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이렇게 계수 비교를 해주시면 여기가 5였기 때문에 여기가 6x. 자, 상수 부분은 그냥 여기 b 부분만 맞춰서 쓰시면은 실제로 요 정리한 녀석이 대한 b에 관한 조건이 a로 표시가 되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조금 줄여주시고 준식이를 갖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아주 빨리빨리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얘의 극한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x가 1로 다가가는 건지 실제로 얘가 0으로 가는 건지 0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인수분해 약분을 해준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요 b라고 하는 녀석이 6이 되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b가 6인 거니까 얘를 전개시켜 주시면 a하고 b가 나오고 fx가 나오겠죠. f2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셔도 되는 거고요. 자, 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칠판에 수업을 하실 때 그림 그리는 게 되게 많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푸는 것보다는. 자,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아이들이 처음 배우면은 굉장히 많이 못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합성 gx의 극한값을 푸는 방법은 이게 a로 가는 종류가 사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a 뿔과 a 마이너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 a 뿔과 a 마이너스를 여기다 우선 집어넣고요. 근데 이게 지금 리미트가 한 번 더 걸려 있는 거라고 보는 거니까 요 놈의 추세를 한 번 더 반영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쪽으로 간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이 ga 플러스가의 극한값이 k일 수도 있고 k보다 클 수도 있고 k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의 종류가 실제로 k냐 k풀이냐 k 마이너스냐 세 가지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푸는 건데,
자, 지금 이제 그 문제 그림은 다들 갖고 계실 테니까 그냥 바로 그냥 답만 좀 한번 내볼게요. 자, 절대로 숙련이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보면은 x가 0으로 다가가는 거의 종류는 사실 0보다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두 개가 다 있죠. 근데 fx가 지금 0보다 큰 쪽과 0보다 약간 작은 쪽을 읽어보면은 이게 둘 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하나는 0보다 약간 큰 쪽과 다른 하나는 아예 0인 거로 나오죠. 근데 그 결과를 gx에다가 또 집어넣으면 아예 0인 거는 마이너스 1이고 0보다 약간 큰 쪽으로 가면 0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0보다 약간 작은 쪽이겠죠. 자, 그래서 이 극한값은 우자 따져보면 없기 때문에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x가 1로 갈 때 누구를 물어보는 거죠? 지합성 fx의 극한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로 다가갈 때 fx 전후의 값을 좀 다 볼게요. 그러면은 1보다 큰 쪽과 작은 쪽 아예 0이죠. 그래서 둘 다 0으로 모아져서 g0의 값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g0의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로 존재한다라는 걸 모아서 한 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값이 같겠죠. 자, 디귿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1로 다가갈 때, 자, 이건 사실상 합성이 3개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x가 1로 다가갈 때, gx에 이 녀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또 설명을 하느냐? 간단해요. x가 1보다 큰 쪽과 작은 쪽으로 가면 얘가 0보다 큰 쪽과 작은 쪽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어쨌든 확인해야 되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극한값에서는 그래서 이제 g 0보다 큰 쪽과 작은 쪽을 읽어보세요. 0보다 약간 큰 쪽은 1쪽이고요. 0보다 약간 작은 쪽은 얼마냐면은 0쪽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어떤 일이냐면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f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방금 요 상황을 갖다가 제가 옮겨버리면 아까 얘가 g 0보다 약간 큰 쪽부터 갈게요. 거꾸로긴 하지만 0보다 큰 쪽으로 가게 되면은 0보다 약간 작은 쪽이니까 3 마이너스 쪽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0보다 약간 이제 작은 쪽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0보다 작은 쪽으로 들어가면 1보다 약간 작은 쪽이니까 4보다 약간 작은 쪽이다. 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결과를 한 번 더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쉬워요. 그래서 4하고 3전으로 봐야 되는데 얘는 어쨌든 최종 결과니까 0으로 가고 얘는 1로 가니까 다르죠. 네, 그래서 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연습시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처음 보게 되면은 이 개념을 갖다가 몰라도 아이들이 잘 못 풀어요. 자,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네, 목이 좀 안 좋네요. 자, n이 자연수일 때, 자, 볼게요. 자, x가 0으로 갈 때, 얘의 극한값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x제곱에 1 빼기 x의 n승, 빼기 루트 1 빼기 x제곱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n의 최소값과 그때 그 극한값 베타를 구하여라 했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됐죠? 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자, 무리식 구조이기 때문에 뭐 유리화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의 켤레를 갖다가 곱해서 정리를 하면, 자, 1 플러스 x의 n승의 전체 제곱 빼기 1 빼기 x제곱이니까 상수항이 털려버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쪽이 중요한데 1 빼기 x의 n승의 더하기 1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지금 곱해진 형태를 갖다가 부모 문제에 곱해서 유리화를 했습니다. 자, 분자의 유리화를 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전개를 갖다가 좀 시켜보면 되는데, 자, 얘 전개를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x의 2n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xn승, 그리고 x제곱 한 개만 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요 녀석이 지금 x제곱이 붙고요. 그리고 여기에 곱해진 이 녀석을 갖다가 제가 옆에다가 살짝만 쓸게요.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어차피 극한값을 계산할 때 수렴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상수로 가는 녀석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것만 곱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인데 x가 0으로 가면 어차피 이건 2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발산하더라도 2로 가는 2분의 1 곱하기 발산하는 건 발산이고 수렴하더라도 2분의 1 곱해주면 되니까 이런 고정 합정값인 경우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이처리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그런 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0으로 가는 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한 개만 갖고 있으면 안 돼 버리죠. 한 개만 갖고 있어 버리면 또 0으로 가는 녀석을 없애줄 수가 없으니까 얘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녀석, 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이 2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때 그 극한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n이 2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x제곱을 하나 약분하면 이건 x제곱이 남지만 0으로 가니까 0이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니까 하나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2가 생겼으니까 극한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 문제 중에서 약간 활용 문제로 조금 빡세 보이는 문제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x가 양수일 때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fx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gx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요렇게 정의를 했네요. 자, gx는 fx야? 아니야. fx분의 1이야. 자, 요렇게 두 개로 나눠 놓고요. 어떨 때? 2배 fx보다 x가 더 클 때, 그리고 2배 fx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x는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라고 했어요. 자,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예시가 나와 있죠. f2분의 7은 2분의 7보다 작은 소수니까 2, 3 두 개죠. 그래서 2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구하는 걸 뭘 물어보는 거냐면 두 가지네요. 하나는 x가 8보다 약간 큰 쪽으로 갈 때의 gx의 극한값과 8보다 약간 작은 쪽으로 갈 때의 극한값 두 개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게 8보다 약간 크든 작든 간에 사실은 8보다 약간 크든 작든 요 아래에 있는 소수의 개수는 둘 다 똑같죠. 자, 2, 3, 5, 7 네 개로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왜 이렇게 나왔느냐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게 x가 8보다 클 때와 작을 때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든 둘 다 얘는 4거든요. 그럼 얘는 둘 다 8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x가 8보다 플러스 쪽이면 얘는 8보다 큰 녀석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8보다 작은 녀석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아하, 그래서 둘 다 4지만 실제로 나오는 gx 값은 얘가 4, 얘는 4분의 1이다. 그래서 두 개를 나누라고 했으니까 16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수렴하는 극한의 기본 성질 물어보는 거네요. 네. 자, 이게 치환을 해야 되냐, 어쩌냐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요게 지금 제가 이제 준식이를 요렇게 좀 바꿀게요. 자, 왜 이렇게 바꿨냐면, 우리가 물어보는 값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의 극한값이 뭐냐? 요런 거 물어봤거든요, 지금요. 그죠? 네. 자, 그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 값이 뭐라고 돼 있죠? 4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요거를 t로 치환을 해서 t가 0으로 간다로 봐도 되지만 얘가 어떤 동그라미, 얘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그라미가 0으로 간다로 바꾸면 되는 거라서, 자, 지금 현재 요 놈이 이 동그라미를 취했을 때는 이게 지금 이게 동그라미 구조죠. 지금 이게요. 네, 동그라미가 0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차피 x가 2로 가면 얘는 2분의 1로 가니까 이 부분이 얼마로 간다? 네, 8로 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구조가 바로 이 구조이기 때문에 8이다. 뭐 치환을 굳이 해주지 않더라도 이 모양을 그대로 생각을 해서 푸시는 방법이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수렴하는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얘가 지금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hx라고 잡아도 푸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가 2분의 1로 가고
얘가 지금 이 전체의 값이 4로 수렴하니까 얘가 지금 뭐로 수렴하겠느냐, 요렇게 정확하게 서술형으로도 뽑아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요렇게 모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같은 구조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요렇게요. 네. 치환을 해서 같은 구조로 만든 거예요. 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네. 자, 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번 문제 활용. 자, 활용 문제는 조금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배울 때는 조금 넘어가도 되는데 사실 활용 문제는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문제 푸는 거는 그냥 문제 다른 거 푸는 거보다 난이도가 쉽다예요. 그래서 이제 식을 갖다가 세울 수만 있으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식을 갖다가 세우는 걸 아이들이 좀 두려워하죠. 못한다기보다는. 자,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여기에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이 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요. 네. 그러면 여기 생겨먹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SR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요 반지름이 R이에요. 되셨죠? 네,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였냐? 리미트 R이 0으로 갈 때 R제곱분의 SR의 극한값을. 자, 정확하게 피타고라스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뭐 잡아서 풀 수는 있겠지만 약간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 수도 있으니까 요 풀이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지금 R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높이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면 여기가 R인데 여기 각을 세타라고 했다고 치면, 자, R 곱하기 사인 세타 값이 높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이 좀 작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이 90도가 되면서 얘가 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얘가 0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쳐다보자마자 답이 2분의 1이다. 요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물론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자, 요런 능력은 조금 생각해보면 문제 나올 때마다 적용시켜보면 좀 더 늘어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객관식이라던가 수능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요렇게 그냥 쳐다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길러줘야 되고, 그 전에 이 문제를 갖다가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을 갖다가 잡을 수만 있으면 실질적으로 답을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한정 문제죠. 자, 진입한정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오는 족족 아이들한테 조금 처음에는 발레 듣는 게 어려우니까 외우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시고요. 그래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응용력이 조금 생겨요. 네. 자, 두함수 fx, gx에 대해서 옳은 것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 뭐 너무 자명한 내용이니까 그냥 보고 넘어갈 건데, 두함수 fx, gx가 연속이면 이 함수가 연속이다. 참이죠. 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혹시 요 부분의 치역 부분이죠. 네, 요 부분의 치역이 여기에 정의가 안 되는 부분이라면 연속이 아닐 수 있어요. 함수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니은 fx가 a에서 불연속일 때 g 합성 fx는 x 이꼴 a에서 불연속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x가 a로 들어갈 때 이놈의 값이 불연속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불연속일 거예요. 그렇지만 값이 존재하는 경우 중에서는 좌우 함수값이 다른 경우가 불연속이겠죠. 근데 얘가 좌우 함수값이 다르더라 하더라도 이 gx 값은 같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gx가 요렇게 생겨 먹었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값이 다르더라 하더라도 같은 gx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발레가 존재하면 안 되는데 얘는 발레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보다 큰 쪽과 작은 쪽에서 얘가 1, 3 쪽으로 갔는데 실제로 1, 3 들어갔을 때 값이 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레를 하나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림으로 좀 그려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고 gx가 a에서 불연속이 될 때 fk가 a던데 그러면 g합성 fx가 x 이꼴 k에서 연속이니 불연속이니 물어봅니다. 네.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모두 다 일치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우선 제가 극한만 좀 취했네요. 자, 얘가 이제 K로 가면 요놈의 값이 종류가 A로 가는 거지만 실제로 얘의 종류는 A보다 큰 쪽과 A보다 작은 쪽 그리고 A 이렇게 세 가지로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실제로 이게 K가 아니라 그냥 함수값 K를 넣더라 하더라도 이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되겠죠. 왜냐하면 fx는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값뿐만 아니라 이제 K를 집어넣었을 때도 요 값은 그냥 뭐 이거는 A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나머지 K 풀과 K 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떤 A보다 큰 쪽인지 작은 쪽인지 몰라요. 근데 이 세 개 혹은 얘의 값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의 값을 넣었을 때 얘가 일치해버리면 같아버리고 존재하면은 얘는 연속이 돼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발레를 들어주시면 되죠? 자, 어떤 이제 K 지점에서 상수함수 구조가 나오면 실제로 이것들은 아예 그냥 이 A이기 때문에 GA 값으로 모아져서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수함수 아무거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발레로 안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이 없냐라고 했는데 곱한 형태의 연속 불연속이죠. 네,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운데 굉장히 쉽게 빨리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뭘 물어봤냐면 fx가 지금 현재 0에서 불연속이고요.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k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게끔 하는 k의 개수를 구하여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어디서 불연속이라고 그림이 나와 있냐면은 제가 이 fx가 0이 되는 부분에서 불연속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값이 존재하지만 값이 달라서 불연속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얘가 x가 0전으로 갔을 때 얘가 다 다른 값이 나오니까 얘가 커버 쳐주면 돼요. 그러니까 0을 집어넣은 요놈의 근처 값이 전부 다 0이면 되겠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하나 더 있는 게 이번에는 얘가 0이 되는 거, 즉 x가 k가 될 때는 즉 여기에서 이 부분이 지금 다 문제가 됐는데 여기도 커버 쳐주면 되니까 fk 값이 0이 되는 걸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마이너스 k든 k든 될 수 있는 게 지금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세 개가 나오죠. 이 마이너스 k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1, 3. 그 다음에 여기는 k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만족해줘야 되니까 k 값은 얼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두 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다르다라고 해서 나눈 거예요. 자, 하나가 더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k가 0이 돼버리면 이건 같은 놈인데 그럼 fx의 제곱 구조가 나와버리는데 주어져 있는 그림을 갖다가 보시면 이게 fx의 제곱이니까 음수 부분은 결국은 양수화 시킨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0에서 이렇게 가는 게 0에서 이렇게 가는 거를 제곱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렇게 갖다 붙어서 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0이 되는 부분도 고려를 했더니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자, 실두 전체의 집합에서 fx가 3점을 지나갈 때 합성함수의 실근의 개수. 왠지 수화 문제랑 약간 좀 비슷하네요. 자, 우리가 수화에서 이거 실근을 구하는 문제가 있으면 얘를 t로 치환을 해서 우선은 만족해주는 t를 찾고 다시 fx가 t 되는 거를 갖다가 찾아서 풀었죠. 네,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fx가 대충 그려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1의 값에서 2 찍히고 여기서 2 찍히고 0에서는 마일 찍히고 그러면 이게 fx가 어떻게 되는지는 갖다가 저희가 잘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어떻게 된다? 여기를 지나가는 연소함수이다. 그러면 적어도 첫 해소 2개의 실근을 가진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fx를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ft가 1이 되는 t의 값은 요렇게 2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다시 이 fx가 t가 나오는 값을 갖다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0인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사이에서 값치는 값 2개 그리고 0에서 2인 거니까 요 사이에서 값치는 거 그래서 2개 이렇게 해서 이 x 값은 지금 적어도 몇 개를 가진다? 2개, 2개. 적어도 4개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제 배로 늘어나겠죠. 자, 적어도 몇 개를 가지는 게 확실하냐라고 했으니까 4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요, 나중에 그 2주차에 미분 쪽에서도 나오는데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예요. 약간 부등식 형태. 나중에 이제 도함수의 정의식에서도 이런 비슷한 꼬라지가 나오는데 조금은 다른 문제입니다. 네. 자, 문제가 뭐였냐면,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를 만족하고, 그 다음에 fx가 x보다 이상이다. 그래서 뭐 보이는 거냐 하면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fx가 연속 함수인 걸 보이는 거거든요. 자, 요 문제는 처음 보면은 조금 풀기 어렵습니다. 자, 우선 어떤 아이디어인지를 조금 설명을 해 줄게요. 자, x 이퀄 a에서 우리가 연속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x 이퀄 a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고 극한값이 존재하면서 그 값이 같을 때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보여라라고 하게 되면 이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자, 이유는요. 요 조건 안에 1번과 2번 조건이 내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한값, 함수값이 존재해야 같다를 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 A에서 연속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 중에서 이런 방법이 있어요. 리미트 X가 0,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의 값이 FA다. 요거를 만족해 주는 걸 보여주셔도 A에서 연속이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결국 같은 거 아니냐. 자, X 빼기 A를 H라고 치환해서 H가 0으로 간다. 같은 구조죠? 네, 맞습니다. 이거 두 개는 같은 구조예요. 근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이 A 대신에 뭐로 바꿔주시면 끝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H의 극한값이 fx랑 같다. 이미의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만 성립해 주시면 연속 함수 조건이다라는 걸 뽑아낼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얘를 보여주기보다 h하고 무관한 값이니까 얘가 극한값이 0이다라는 걸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h하고 무관한 거니까 나와서 방금 그 조건이 돼버리겠죠. 자, 12번 문제는 지금 1번, 2번, 3번에서 친절하게 나눠져 있는데 그냥 3번만 물어봐도 할 말이 없는 문제예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우선은 뭐를 보여라 라고 했냐면은 얘가 h보다 이상임을 보여라고 했는데 AH 자, 우리가 1학년 때 많이 했죠. 집어넣는 거. 그래서 AH 집어넣으면 FH 요렇게 구조가 될 건데 나 조건에 의해서 H 자, 그래서 뽑아냈죠. 자, 1번에 증명하는 건 어렵지가 않으실 거고요.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은 얘가 반대인 걸 보여라고 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X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는다? A 플러스 H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Y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H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 A 플러스 H 더하기 F 마이너스 H다. 결국은 이제 요 놈 계산해봐야 A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 넘긴 게 어떻게 된다? F A 플러스 H 빼기 FA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가 된다. 근데 이제 요 놈이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면
f-h는 마이너스 h보다 이상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버리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얘가 지금 h다. 아, 요걸 갖다가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번 증명 끝.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방금 1번과 2번을 합쳐버리시면 요 조건을 제가 여기다가 붙일게요. 그냥 칠판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h보다 이상인데 h보다 이하인 거니까 사실상 h죠. 그죠? 네. 근데 샌드위치 느낌으로 가셔도 돼요.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얘의 극한값이 결국은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0으로 간다. 즉 뭘 보인 거죠? 요 놈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 a를 이미 a라고 말을 갖다가 써주시면 되고요. 혹은 x라고 바꿔주시고 이걸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샌드위치를 써서 얘의 극한값이 0인 걸 이용하면 결국은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fx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소감소다 이런 걸 보이는 거예요. 처음 보면은 조금 어려운 문제 유형이고요. 애들이 틀려오는 문제니까 한 번 정도는 연습을 좀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주차 피드백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